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성장주의 국가대표, 국가대표 중에서도 주장급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현재 조정 중에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재매수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굳이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제는 가격대만 만다면 물량을 서서히 모아나가는 뭐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 재매수 시점 분석. 먼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와 상승 흐름을 같이 했죠.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테슬라. 굳이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존과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통의 플랫폼 기업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기업 모두 이제 그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실적하고 크게 상관없이 성장성만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60일선은 이제 깨졌습니다. 그 60일선 우리가 수급선이라죠. 수급선은 무너졌고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선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120일 이동평선은 이제 경기선이라고 하거든요. 경기선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121선을 이제 그 중심으로 어떤 그 상승 논리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월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월봉을 보면은 9월 달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9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진다고 보고 10월 중에도 이제 그 10월 중에도 음봉이 나오는데 밑에 이제 꼬리를 다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꼬리 부분 최저점에서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는 얘기죠. 일단 여하튼 간에 10월 중에 최저점 과정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대바겐세일이라고 이제 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카카오의 목표 가격을 이제 50만 원 제시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그 11월 이후서부터 이제 상승으로 반전된다면 뭐 70만 원 정도를 향해서 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준가, 매수 기준가가 대략적으로 한 32만 5천 원인데요.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30만 원 부근에서 32만 5천 원 정도 그 사이라면 좀 물려도 좋은, 물려도 행복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세계증권사 보고서를 요약해 보겠는데요. 지금 최근 나온 게 이제 9월 24일자 그 신영증권 보고서인데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좀 쫄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쓴 것 같고 뭐 9월 22일자 보고서가 두 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희 이제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방송 맨 끝 부분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위에가 그 아마존이고 아래가 카카오죠. 이번에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뭐 상승 흐름을 이제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이 3,500달러, 3,550달러 부근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 과정에서 60일 이동평선을 이제 하향 이탈을 시키죠. 그리고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 뭐 넷플릭스, 뭐 대체적으로 다 이제 60일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60일선은 이제 방어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격이 사실 그 테슬라가 워낙 그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60일선은 아직 위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맨 아래 선, 이제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이제 그 120일 이동평선이죠. 120일 선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미국 기술주 전반은, 기술 전반은 120일 이동평선까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60일선이죠. 뭐, 60일선 수급선이 무너지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121선이 이제 우상향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제가 30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 그게 이제 그 10월 중에 그 가격대를 좀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카카오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 보시면은 역사적 최고점이 예전에 그 18만 3,500원이었어요. 저희 회원분들은 뭐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역사적 고점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 100%가 올라간다. 뭐 19만 원이 따지면 이제 38만 원 정도가 되겠죠. 최고점이 이제 42만 원까지 갔는데 저희도 이제 그 요번 조정 전에 이제 많이 비중을 굉장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1차적으로 35만 원 정도 전후해서 이제 재매수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카카오 혼자만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나스닥 기술주라든가 시장 전반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전에 얘기했던 부분보다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앞서 이제 우리가 일봉 차트 봤을 때 우리가 121선을 봤죠. 지금 이제 우리가 가는 선 보시면은 5개월 이동평선입니다. 5개월 이동평선이 대략적으로 이제 그 5개월 이동평선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적으로 32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2만 5천 원 정도 기준으로 그 아래서부터는 우리가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그 돌파하고 많이 올랐던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주가가 뭐 혁명적 주도주 혹은 이제 혁신적 주도주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올랐거든요. 4개월 올라고 끝나가는 그런 주식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오히려 더 또 뭐 확신을 갖고 전에는 사실 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요번 조정에서 이제 그 요번 조정기에서 이후를 그러니까 뭐 50만 원 이후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굉장히 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 9월 달에 지금 장대 월봉상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4개월 오르고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4개월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9월 달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10월 달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밑에 이제 꼬리를 단다는 거죠. 꼬리를. 그 꼬리의 저점이 이제 30만 원 초반이 될지 30만 원, 32만 원이 될지 3만 원이 될지 모르나 하여튼 그 꼬리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면은 의외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흔들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전고점까지 뭐 40만 원대까지 한번 찍었다가 밀리더라도 한번 찍었다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12월 달 이후서부터는 상당분 왜냐하면 이제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12월 이후서부터는 상당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11월에 출발을 할지 12월에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월봉상 장대 양봉이 최소한 3개 정도는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고점이 저는 뭐 50만 원은 의미가 없죠. 지금 뭐 앞전 고점이 이제 42만 원이니까요.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이 2000년대 중반에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중국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방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소재 산업재를 이제 다 빨아먹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시장을 지배했죠. 역사적 고점 돌파 위에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를 썼죠. 보시면은 이제 그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조정을 받았는데 2개월 조정받고 상승 랠리가 이어지거든요. 예, 꼭 반드시 같은 논리지 아니지만 지금 시장 정서를 감안하고 카카오의 어떤 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음봉이고 10월 달에도 음봉이 나오는데 밑에 이제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면은 11월 이후서부터 이제 강세가 나올 수도 있고 늦더라도 12월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주가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면 이런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도 이제 3년간 주가가 3년간 오릅니다.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최고점, 상장 이래 최고점을 돌파하고 3년 동안 오른다는 것이죠. 자, 카카오 이제 그 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이제 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그 42만원 고점 이후에 지금 61선을 깼어요. 수급선이 이제 수급선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바로 되돌리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제 그 120일 이동 평균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30만원이 되거든요. 30만원에서 32만 5천원, 32만 5천원이면 앞서 이제 우리가 월봉에서 봤던 5개월 이동 평선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가격이 되거든요. 요 사이 정도라면 그게 뭐 30만원일지 31만원일지 2만원일지 모르겠으나 30만원에서 32만 5천원 정도 사이라면 물려도 괜찮은 가격대다. 물려도 우리가 주가를 최고 상투에 팔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최바닥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내가 만약에 투자 금액이 100이면 100을 다 사는 건 아니죠. 선취매 차원에서 먼저 선취매 차원에서 이제 그 뭐 10%든 20%든 30%든 사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눌림목을 봐야 돼요. 눌림목. 눌림목은 어떤 그 수급의 변곡점이라고 보거든요. 눌림목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변곡점이 오는데 눌림목을 확인하고 그때 이제 그 베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 카카오 8월 7일 이후서부터 이제 보고서들입니다. 뭐 제목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목표 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데가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46만원. 이베스트 증권 보고서는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요약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페이, 뱅크, 증권 아우로는 핀테크 공룡. 공룡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제 대기업화 되는 거죠.
관계형 커머스 모델. 관계형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어떤 그 컨셉인 개념인 것 같아요. 관계형, 서로 이제 선물 주고받고 이런 거죠. 관계형 커머스 모델로 이커머스 MSB 중 확대 중. 뭐 비즈보드, 게임즈, 페이지, 모빌리티, 페이, 뱅크 다 좋다. 다 좋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자회사가 한 92개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도 계속해서 뭐 그 M&A가 이루어지면서 더 늘어난 거는 같아요. 제가 기억한 거로는 이제 92개거든요. 지금 이제 내년도 예상 영업이 대체적으로 한 1조를 갖다가 전망하는데 굉장히 많은데요. 한 넉넉 잡고 한 5년 정도 이후, 한 2025년 정도 보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영업이익 한 5조 원 정도, 5조 원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뉴딜에서 굉장히 빛났고 카카오 생태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산업을 주도하고 이제는 돌릴 수 없는 흐름이죠. 이 뭐 긍정적인 얘기죠. 생활의 중심이 언제나 카카오, 돋보이는 매출 성장, 실적 개선세 지속. 작년 대비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뭐 성장판 폭발 중. 이거 뭐 밸류에이션 도달했다는 투자 의견 하향 이런 뭐 내용도 있습니다. KTB증권이네요. 뭐 하여튼 그 무서운 해외 성장. 저는 특히 그 바람이라면 카카오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용으로 좀 그 진화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글로벌 시장으로 진화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신영증권 보고서인데 그 정선은 아시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를 비롯해서 국내 뭐 관련주들도 굉장히 성장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에 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뱅크, 증권 아우르는 핀테크 공용. 이제는 이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제는. 그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대단합니다. 저희도 가족이 4가족인데 4가족 모두 다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카카오페이 증권도 지금 증권도 계좌 수가 200만 개를 넘어섰다고 또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생활금융, 뭐 금융 등 금융산업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핀테크 공룡으로 거듭나고 있음. 카카오페이 연간 거래액은 올해 초 70조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커머스 성장에 기반한 결제액 증가가 카카오페이 전체 거래액의 성장을 견인하고. R 모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R 모으기가 저는 잘 몰라갖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요.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결제하게 되면 그 보상이죠. 보상으로 이제 그 R을 준다 그러죠. 그 투자금이죠. 투자금 일종의. 뭐 R 모으기, 타사 제휴 혜택 등 리워드라는 게 이제 보상이죠. 보상을 통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 자, 영업이익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지금 이제 작년도 영업이 이제 2,07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4,000억이니까 뭐 100% 증가하니까 주가는 크게 올 수밖에 없고 갑자기 이제 그 내년도 영업이익을 이제 5,000억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2020년도 마찬가지고 뭐 그 지금 시장 정서 감안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보증권 이제 9월 22일자 보고서인데요. 관계형 커머스 모델로 이커머스 마켓 시어 확대 중. 관계형 커머스라는 게 이제 서로 선물 주고 막 이런 거죠. 저도 뭐 그 커피도 많이 받아보고 또 케이크도 받아보고 그러는데요. 자, 하여튼 그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관계형 커머스 모델로 시장 점유율 확대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내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여기 GMV라고 하는데 GMV가 그 찾아보니까 약자로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된 총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제 48조로 추정되고 있고 올해 2월서부터 시작 카카오페이 머니 2.0 이벤트를 통해서 뭐 투자 부분으로 이제 사업이 뭐 상당 확장하고 돼 있죠. 특히 이제 금융 분야가 굉장히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증가율 부분 대단하죠. 전년 대비해서 카카오페이 부분 전년 대비해서 이제 3분기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17%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4분기도 뭐 88%니까 뭐 성장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회사가 뭐 92개, 거의 뭐 1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2025년, 한 5년 정도 후면은 뭐 5조는 제가 보기에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5조 정도. 그럼 주가도 마땅하게 이제 그 평가를 봐야 되겠죠. 자, 교보증권 이제 영업이익 전망 보면 이제 작년에 2,070억에서 올해 이제 4,670억. 그리고 이제 9월 20일이니까 아직까지 그 투매를 경험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 쓴 보고서죠.
내년도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 7,700억. 그리고 2022년이죠. 2022년이면 드디어 1조 원대를 이제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됐는데, 카카오 게임에서 카카오 뱅크도 지금 상장 예정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가 또 굉장히 물건이죠. 이게 이제 그 해외 성장 동력이 어떤 그 커다란 어떤 그 모멘텀을 또 제공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뭐 카카오 M이라든가 카카오 T, 줄줄이 지금 상장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대단히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비중 보면 이제 톡비즈가 21% 제일 높고요. 뮤직은 이제 멜론이죠. 멜론이 19%, 포털 비즈가 17%, 게임이 12.9%, 유로 콘텐츠가 9%, 기타 뭐 11% 이렇게 돼 있고요. 주주 구성은 이제 김범수 회장이죠. 의장이라고 그러죠.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자, 계열사 수가 뭐 하나는 못 세겠어요. 제가 하여튼 92개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도 계속해서 또 M&A가 진행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베스트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보드, 게임즈, 페이지, 모빌리티. 이베스트가 이제 목표 가격을 제일 높게 제시를 했죠. 페이, 뱅크 다 좋다. 테크핀이나 핀테크나 뭐 같은 말이죠. 테크핀 부분 대약진, 향후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결제 부분이 기본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수혜가 가미되면서 성장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굉장히 좋죠. 자, 여하튼간에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 출범 이후에 9월 초에 200만 계좌를 돌파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들. 다 먹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자, 카카오뱅크는 1분기 첫 흑자 전환 이후에 작년도 1분기 첫 흑자 전환 이후에 작년도에 이제 137억의 순이익을 실현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453억. 그러니까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제 2019년도 2천억에서 2020년도 4,400억, 내년도 뭐 7,200억. 앞서 이제 그 교보증권하고 거의 전망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2022년이면 드디어 1조는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제 개인 기준으로 봐서 뭐 삼성전자도 좋고 뭐 현대차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지금 거래소, 코스닥 다 합해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역시 단연코 카카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은 사실 오를 때 더 많이 올라가 빠질 때는 안 빠지거든요. 이번 조정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어설픈 매도세들이 많이 이탈이 되고 반대로 또 상대적으로 또 수급 체계 자체가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조정이 짧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음봉이 나오는데 밑에 꼬리를 달고 11월 달에는 장대 양봉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격대만 맞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